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NBA로 한번 얘기를 좀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도 이제 그 1차전이 끝나고 이제 2차전으로 많이 가는데, 보스턴 대 올랜도 경기, 직전 경기 때는 사실 얘네들이 전반전까지만 해도 되게 비등비등 하다가, 후반전 돼가지고 그냥 보스턴이 모멘텀을 완전히 가져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대승도 하고 17점 차로 이기고 뭐 이랬었는데, 오늘 경기는 테이텀이 다우풀입니다.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에 살짝 균열이 생겼고, 이런 점을 올랜도가 얼마나 공략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작년에도 그랬어. 올 시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보스턴은 테이텀이 빠져봤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테이텀이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 올 시즌 전체로 본 겁니다. 사실 테이텀이 시즌 초반에 한 2, 30경기 하는 구간에서는 테이텀이 있고 없고가 거의 뭐 한 10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선수였었는데,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냥 테이텀이 있고 없고가 보시다시피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돼버렸어요. 언더 오브 타임으로도 테이텀이 없어지면은 조금 더 그냥 뭐 키키한 뭐 2, 3점 정도 언더로 가는 건 있다. 그 정도의 차이만 보이고 있고, 테이텀의 유무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많이 없습니다. 보스턴이 왜냐면은 테이텀 말고 해줄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브라움이나 뭐 테이텀 이런 애들 뭐 부상도 있고, 지난 경기도 얘네들 못했잖아. 근데 오히려 이제 뭐 프리차드가 대활약을 한다든지, 그 화이트도 되게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메꿨잖아요. 테이텀이 없는 거 분명 아쉽긴 하지만은 아주 뭐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뭐 미록해서 쿤보가 빠진다.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도 바그너 벤케로가 둘 다 잘했습니다. 벤케로가 36득점, 야툴도 되게 좋았었고, 벤케로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얘는 그런 면모를 꾸준하게 잘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게 제일 아쉽고, 바그너도 뭐 보자는 남들 했습니다. 23득점을 했는데 그 외에는 한 명도 8득점 이상의 기록을 못한 거. 이게 올랜도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에이스 2명 말고는 다른 애들이 점수를 못 뽑아준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3점 슛도 되게 적은 팀이기도 하고 되게 그냥 좀 잔잔한 게임이었어. 근데 이제 보스턴이 모멘텀을 확 갖고 왔을 때는 확 이제 질러버리더라.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얘네들의 맞대결상으로는 그 올 시즌에도 2대2거든요. 맞대결은 매번 2년 동안 홈팀이 원정팀을 가비지로 팼다. 올랜도가 홈일 때도 그래요. 이제 3차전에서는 올랜도가 홈인데, 올랜도가 홈에서도 보스턴을 지금 4경기째 전부 다 많이 팼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보여. 얘네들의 맞대결은 늘 홈팀이 많이 이겼다. 제가 지난번에도 올랜도가 작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랑 4대3이었다. 홈에서는 전부 다 이기고 원정은 다 지고 그래갖고 4대3으로 졌거든요. 이래서 일단은 보스턴이 홈이라면은 역시나 올랜도를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아까도 말했지만 테이텀을 그렇게 저는 빠지는 게 그게 뭐 엄청 아쉽지 않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 지난번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올랜도에서 에이스인 벤케로 같은 애들이 그만큼 못해줄 거로 생각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다른 애들이 뭐 3점 같은 거 도와주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팀 구성 자체가 보스턴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보스턴이 동부에서는 파이널에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오늘도 보스턴 쪽을 좋게 볼게요. 이번 경기도 뭐 테이텀이 없기도 하고 10.5를 받았는데 그래도 뭐 본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것도 기준점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번 경기 때 아마 205점 그랬었는데 7점 떨어졌습니다. 200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얘네들 올 시즌의 맞대결이나 지난번 경기도 템포 같은 거 생각하면은 사실 뭐 200점도 안 날 것 같기도 해. 아까 말했던 거 그냥 테이텀이 빠지면은 오히려 마진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은데 언더 쪽으로 3점가량 가더라. 뭐 오바로 가진 않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198.5여도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인드야. 사실 뭐 언더 오버는 안 가니만 못하고 저는 그냥 이번에도 보스턴이 승리한다,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마이애미 경기 있는데요. 사실 뭐 지난번 경기도 그냥 체급차가 확실히 보였다고 생각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사실 전반전에는 좀 비비는 양상이 있었어요. 마이애미가 꽤나 잘 비볐었는데, 근데 여기도 후반전 특히 이제 4쿼터 가니까 차이가 명확하게 벌어졌었죠. 결국에는 거의 뭐 마이애미가 21점 차로 승리를 했고, 클리블랜드가 21점 차로 승리를 했고, 마이애미는 100점에 그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히로가 못하지는 않았어. 뭐 아데바요도 할 만큼 해주고 이랬지만은 다른 애들이 특히 뭐 3점 같은 것들, 다비온 미첼 말고는 아무도 못 도와줬다. 그런 게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클리블랜드가 지난번 경기 때 뭐 갈란드, 미첼, 그리고 벤치에서 타이 제롬까지 해줘야 될 애들이 전부 다 해줬습니다. 3명의 가드가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 사실 마이애미의 이런 앞선 수비수들이 다비온, 미첼 말고는 수비적인 강점이 별로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오히려 클리블랜드는 뭐 헌터라든지 다른 뭐 점수를 좀 더 뽑아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뭐 모블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딱히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지난번이 아주 뭐 100%다, 그런 것도 아니야. 클리블랜드는 그냥 적당히 저는 좀 터진 편이라고 생각하고, 가드들이 활약하는 거를 마이애미가 막기는 어렵다. 사실 이게 지난번에 클리블랜드가 이제 사실 막바지 때 조금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정규 시즌 마지막에 16경기 동안 8승 8패인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플레이오프에서 클리블랜드가 많이 막힌 거는 공격에서 약간 해답이 없었던 건데, 어쨌든 올 시즌에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고 나서 클리블랜드의 공격 농구로 이식을 했다. 그런 것들이 클리블랜드가 정규 시즌 1위로 도약했던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나온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마이애미가 사실 뭐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이애미가 3점이 42%로 터졌어요. 그렇게 하고도 진 거였어가지고 그냥 이번에도 클리블랜드가 뭐 적당히 해주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스쿼드 자체가 확실히 좀 밀린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도 마이애미가 못한 게 아니었는데 클리블랜드도 명확하게 엄청 많이 터진 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데, 그 정도 점수가 났으면은 저는 뭐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 뭐 홈에서 전체 홈승률 2위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오클라호마 다음 가는 홈승률을 자랑하는 팀이기도 했었고, 네, 클리블랜드를 좋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도요. 자, 그다음에 휴스턴 대 골스. 내가 저번에는 좀 휴스턴을 올려쳤거든. 네, 휴스턴이 그래도 정규 시즌 2위고 골스는 플레이인까지 치르고 7위로 온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플레이오프의 경험 차이, 그게 좀 크기는 해요. 보니까 뭐 휴스턴에서는 플레이오프 경험 있는 애라고 해봤자 벤블리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벤치에서 뛰는 뭐 아담스 정도 이런 애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도 골스가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조금 뜯어보면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는 휴스턴이 야투가 안 터져도 너무 안 터졌다. 자, 지난번 경기 때 휴스턴이 85점에 그쳤어요. 근데 휴스턴의 이런 에너지는 명확했어. 공격 리바를 22개를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날 휴스턴이 공격을 87번을 했고 골스는 76번이었습니다. 휴스턴이 13번을 더 던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점 차를 남서 졌다? 그냥 야투가 솔직히 말이 안 돼도 너무 말이 안 돼. 골스는 그래도 야투가 봐줄만 하잖아요. 아무리 뭐 오펜 리바 많이 따이고 에너지에서 밀렸다고 한들 야투 자체는 잘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휴스턴이 벤블릿 19개 중에 4개, 제일런 그린 15개 중에 3개, 점수를 뽑아줘야 될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야투가 이 모양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안 나고 휴스턴이 뭐 이기지도 못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정상적이라면은 저는 휴스턴이 해줄만 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상대보다 13개를 더 던졌는데 그 중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예를 들어 한 5개만 들어가도, 양보를 많이 해서 5개만 들어가도 그랬으면 이 경기가 비등비등하게 가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유투도 20개 중에 11개 넣었다. 휴스턴이 그냥 저점이 터진 거예요, 야투면에서. 물론 얘네들의 올 시즌 맞대결이 첫 번째 경기는 그거는 좀 빼고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연장전 가가지고 뭐 그런 거였었는데, 최근에 맞대결 3번 이렇게 전부 다 점수가 엄청 안 납니다. 전부 다 200점대 초반 아니면은 오히려 뭐 200점도 안 나는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때마다 사실 양 팀들이 야투가 되게 별로예요. 휴스턴 이때도 야투나 3점 같은 거 개판이었었고, 골스도 비슷해. 골스도 3점 같은 거 그나마 휴스턴보다 낫지만은 되게 별로고, 그 다음 경기 이날 골스 그래도 야투가 44%야. 오늘이랑 비슷한 거죠, 지난번 경기랑. 근데 휴스턴이 그래도 조금 터졌지만은 3점이 22%다. 오펜도 많이 못 잡고 이랬었고, 2월달에 맞대결 때도 105대 98. 이때 골스 야투 되게 안 터졌습니다. 근데 휴스턴 오펜 리버 많이 잡았는데 야투가 또 안 터졌어요. 골스보다 많이 던졌는데서 야투가 안 터진 경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날 때마다 수비 자체는 서로 간에 잘 된 거고, 똥게임, 땀내나는 게임이 많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 게임, 이때는 정말 골스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잡아야지 얘네들이 플레이인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여기서 휴스턴이 밟아버렸거든요. 106대 96으로. 다른 날보다는 야투가 잘 터진 거야. 그래도 50%가 안 돼요. 오펜 리바 16개 잡고, 좀 자유투도 보면은 자유투가 16개 중에 6개입니다. 자유투가 말이 안 돼. 휴스턴이 이런 팀이에요. 자유투를 엄청 못 넣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 106점을 넣었습니다. 골스 보면은 물론 뭐 커리가 엄청 못한 것도 있지만은 얘네들도 휴스턴 맞았을 때 야투가 되게 개판이거든요. 자유투도 못 넣고. 결국에는 휴스턴이랑 골스랑 붙으면은 땀내라는 게임, 피지컬 승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난번 경기 때, 바로 지전 경기 때도 그렇게 언더 게임 나고 되게 좀 점수가 안 나고 이런 게임들이, 야투도 형편없고 이런 게임들이 그럴만한 애들끼리 붙은 거다. 워낙에 시즌 내내 수비도 좋은 팀들이고 이런 팀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럴만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오펜 리바 22개, 상대보다 13개를 더 쐈는데 그 경기를 10점 차로 패배를 했다? 이거는 되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휴스턴이 뭐 그런 팀이기도 해. 근데 지난번 경기에 좀 심해도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 그런 면에서 휴스턴이 뭐 정배를 받은 게 이해는 돼. 근데 역시나 휴스턴을 뭐 마행 가는 거 선택지는 그렇게 막 믿을만 하진 않다고 보고, 저는 이번에도 그냥 휴스턴 승사이드다가 언더 볼게요. 203.5점. 지난번보다 이게 기준점이 엄청 더 떨어진 거예요. 지난번 맞대결 때 얘네들이 기준점이 212.5였는데 지난번 경기 끝나고 9점 떨어졌습니다. 기준점이 엄청 떨어진 건데, 그래도 나는 얘네들이 올 시즌 맞대결 전부 다 뭐 언더게임 많았다, 서로 간의 피지컬적인 승부, 끈끈한 승부, 플레이오프 다운 게임 나온다,
생각보다 파울 그렇게 많이 안 불린다, 자유투 많이 안 불린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번에도 언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경기는 휴스턴이 가져갈 것 같거든. 그래도 이번 시즌 서부 전체 이번 시즌인데 휴스턴 서부가 이번에 엄청 치열했잖아요. 거기서 이번 시드로 살아남은 애들인데 2차전으로 잡아주지 않겠냐. 물론 포스 시즌의 경험 차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잡아주지 않겠냐 홈에서.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냥. 네, 오늘 축구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세리에가 전부 다 배트맨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인터밀란 대 AC밀란 코파 2차전 이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은 직전 이제 볼로냐전에서 원정 극장골 패배로 나폴리랑 승률 동률이 됐고요. 지금 리그 순위상으로 1등, 2등입니다. 71점으로 동률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회 8승 3무 12경기 무패행진이 깨졌습니다. 워낙에 볼로냐가 동기부여가 센 경기였어요. 이 경기를 잡으면은 볼로냐가 유벤투스한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매치다 보니까 볼로냐가 되게 선전을 했는데 이렇게 자빠지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그래도 이제 뭐 밀란, 오히려 밀란은요 지금 최근에 뭐 승리한 경기를 찾는 게 빨라. 되게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냥 밀란은 망한 시즌이고 지금 이제 밀란이 올 시즌에 세리아 총 이제 상위권 얘네가 지금 9등이거든요. 얘네보다 밀란보다도 이제 윗순위에 있는 상위 8개 팀 걔네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8팀들한테 총 이제 그 14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승점이 42점이거든요.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42승점 중에서 본인들보다 윗순위 팀들한테 승점을 8점밖에 못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 커요. 본인들보다 상위권 팀들한테 승점 8점밖에 못 얻은 거. 그야말로 약팀들한테는 조금 승점을 뺐었지 윗팀들한테는 굉장히 약했던 거거든요. 이 와중에 올 시즌 인터밀란한테만 리그에서 1승 1무였었거든요. 인터밀란한테만 4승점을 얻은 거야. 그래서 단적으로 올 시즌 한 해에만 인터밀란이랑 밀란이 총 5번을 맞붙는데 오늘 경기 빼고 여태까지 2무 2패예요. 인터밀란이 한 번을 못 이겼어. 그 전까지 맞대결상으로는 이게 지금 올 시즌에 이렇게 일란 기준 2승 2무인데 그 전까지 인터밀란이 그 밀란 더비에서 6연승을 했거든요. 6연승. 밀란 더비에서 한쪽이 6연승을 했던 게 1950년대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작년 그때 일에 있었던 거란 말이야. 23년에서 24년 사이 이때 있었던 거란 말이야. 70년 만에 인터밀란이 밀란 더비 6연승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인터밀란과 밀란의 전력차가 큰 시점이 비교적 최근에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시점에서 올 시즌 한 시즌에만 맞대결 중에 인터밀란이 한 번도 못 이겨서 솔직히 말해서 확률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갖고 지난번 경기도 코파 1차전도 이거 인터밀란 봤단 말이야. 물론 인터밀란이 이때 로테이션을 엄청 돌렸어요. 그거는 맞는데 야 얘네들이 한 번도 못 이긴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기도 비겼단 말이죠. 나는 오늘도 똑같아. 오늘도 인터밀란이 그래도 이길 것 같거든. 그리고 인터밀란이 지금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은 주말에 바로 로마랑 붙고요.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랑 챔피언스리그 1차전이 있어.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매번 로테이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뭐 세계대회를 치르고 있고 이런 중이라서 오늘도 이제 둠프리스나 튀랑 없이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라우타로 옆에 코레아라든지 뭐 타레미, 아르나우토비치 이런 애들이 막 경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인터밀란은 로테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거고 AC밀란은 요즘에 이제 두 경기 동안 그 한 번은 4대0으로 이기고 한 번은 1대0으로 졌는데 3-4-3으로 3백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토모리, 가비아, 파블로비치 이렇게 3명의 3백을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글쎄 뭐 첫 경기를 대파를 했지만은 그 다음 경기 때 아탈란타에 지는 거 보면은 딱히 뭐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매번 이제 그 레앙이 인터밀란이랑 만나면은 미친 활약을 해줬던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긴 한데 다소간에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또 한번 근거는 모자라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양팀의 전력차에 인터밀란이 밀란한테 더비 매치에서 한 시즌 동안 5경기를 전부 한 번도 못 이긴다? 단순하게 확률로 생각해도 아주 낮아 보인다.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인터밀란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볼만하고요.